네, 오늘도 스테이트 스페이스 어널리시스 디자인 쭉 보겠습니다. 쭉 미리뷰를 보면 이제 우리가 제어 시스템 설계 및 해석에 대한 세 가지 방법론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트랜스폼 펑션 어프로치와 스테이트 스페이스 어프로치의 어떤 그 차이, 용어상의 차이. 그다음에 그 해석 방법, 응답 해석 방법에서의 어떤 그 키워드들의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트랜스폼 펑션 어프로치와 스테이트 스페이스 어프로치는 서로 연결되죠. 어떤 시스템을 바라보는 어떤 그 수학적 그 모델의 차이고 어떤 개념적인 차이인데 그 시스템 본질이 변하는 건 아니지. 본질은 같은데 그걸 어떻게 접근하겠냐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펑션 어프로치에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역시 상태원관 모델로는 이건 해결 못 하거든. 주파수 응답 해석은 여전히 트랜스펑션 베이스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 중에서 하나 얘기하자면 그런 얘기고, 그럼 상태공간 어프로치, 스테이트 스페이스 어프로치는 뭐가 그럼 차별적이냐 할 때는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말 안 했나요? 그러니까 다변수 미모, 그러니까 멀티아웃풋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어떤 그 상태 방정식 폼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게 싱글 인풋 싱글 아웃풋이든 멀티 인풋 멀티 아웃풋이든 그걸 구별하지 않죠. 그 방법론이 그대로 유지되가 되거든. 그게 결정적인 장점이죠. 근데 근데 공교롭게도 여러분들은 이거 안 한다고 했지. 그래서 교과서 예제도 싱글 인풋 싱글 아웃풋밖에 없거든. 멀티 인풋 멀티 아웃풋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그 톰 프로젝트 그 카트 펜들럼 시뮬레이션이 멀티 인풋 멀티 아웃 그 멀티 인풋은 아니지 또 싱글 인풋 투 아웃풋이지. 그러니까 트롤리 또는 카트의 싱글 인풋으로 카트의 자세와 카트의 속도 또는 위치를 동시에 정하는 거죠.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지. 예. 홈프레스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미모 또는 뭐 시모 시스템에 대한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이렇게 우리가 시스템이 있다고 할 때 라플라스 변화를 통한 전달함수, 스테이트 베리어블 정의에 의한 상태 방정식, 상태 공간 해석계 설계의 장점을 쭉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태 공간 모델을 끌어내는 아주 가장 간단한 예로 싱글 매스, 그다음에 매스 댐퍼, 그다음에 그다음에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에 대한 얘기, 그 세 가지에 요거를 이제 n 차원으로 확장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그 전달함수와 상태 공간 모델을 상호 변환 가능하죠. 상호 변환 가능합니다. 그 내용은 이거죠. 상태 방정식은 1차 열린 비방인데 우리가 라플라스 변화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함수와 상태 방정식의 상태 방정식 모델이라고 하면 ABCD 매트릭스가 되는 거고, 전달함수 모델이라고 하면 분모 분자의 폴리노미알의 개수 이렇게 되는 거지. 폴리노미알 개수. 그거의 서로 연관성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그 상태 공간 모델을 통해서 이렇게 특성 방정식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은 그리고 시스템 매트릭스 A의 아이겐밸류 프로블럼과 동일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다음 블록 다이어그램이 나오고, 이거 이제 N차원 시스템으로 확장하는 과정에 캐노니컬 폼, 표준형 상태 방정식의 표준형을 소개하고 있는데, 컨트롤 캐노니컬 폼은 이렇게 스테이트를 이렇게 어떤 포지션을 X라고 하는 그거의 미분을 X1 이렇게 쭉 순서대로 이걸 N차원으로 확장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X1, X2, X3가 이거 미분 이런 관계가 있죠. 근데 이거 Y를 X1으로 잡고 이걸 X 이렇게 잡아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올라가서 얘를 XN으로 이렇게 잡아도 똑같이 컨트롤 캐노니컬 폼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스테이트를 잡으면 이렇게 이제 어, 어, 개수들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그리고 여기 이제 다이아고널 텀들이 쭉 내려오고 111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렇게 이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잡으면 직관적으로 2차 시스템이 이제 포지셔널 X1, 빌라스틸 X2 이렇게 잡으면은 이 개수들이 아래로 쭉 깔리게 돼 있어요. 아래로 쭉 깔리고 요 111이 바로 여기로 바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네. 그것도 컨트롤 캐노니컬 폼이에요. 똑같은 거. 근데 이제 그 스테이트를 뭐 y 닷 y 프라임 y 트리플 이걸 x1 x2 이렇게 쭉 이렇게 잡는 이렇게 스테이트 베리어블 잡는 게 가장 일반적이죠. 예, 그럴 때는 이렇게 컨트롤 캐노니컬 폼이라고 부른다. 그다음 모델 캐노니컬 폼은 이걸 이제 1차항으로 분해했을 때 각각 그 내추럴 모드의 합이 그 리스판스가 된다. 그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모델 캐노니컬 폼에서는 이 A 매트릭스가 다이아고날, 그러니까 아이겐 밸류를 다이아고날 텀으로 갖는 다이아고날 매트릭스가 나온다. 그런 얘기죠. 이걸 이제 그 블록 다이아그램 보면은 자, 첫 번째 모드에 의한 응답, 두 번째 모드에 의한 응답을 합쳐서 최종 응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모드 분해에 의해서 각각 1차 모드의 응답이 이렇게 합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모드 분해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러비티 어떤 그 가제어성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가제어성 행렬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른바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도입을 하죠. 이미 어떤 스테이트 벡터 X와 스테이트 벡터 G라고 할 때 요거의 변환 관계가 이렇게 변화를 할 수 있는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 T가 존재한다면 그 시스템 AB는 제어 가능하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컨트롤러비리티 매트릭스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 G에 해당되는 이건 여러분 따라갈 수 있죠. 이렇게 쭉 대입을 하면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이 A바 B바가 특별히 컨트롤 캐노니컬 폼의 A, B라고 한다면 3차 시스템 케이스는 이런 그리고 A씨는 이렇게 얻을 수 있죠. B씨는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걸 쭉 따라가면 예. 그리고 이제 가제성 행렬, 저 변환 행렬, 트랜스포즈 매트릭스는 이렇게 일단 이건 3차 시스템의 예를 든 거죠. 3차 시스템의 예를 들은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컬럼 벡터가 3개지. 하나, 둘, 셋. 근데 특별히 이제 이게 변환 행렬이 오사고날, 직규 행렬이라고 한다면 그 역행렬은 트랜스포저와 같아요. 이걸 가정하고 있어요. 잠시 가정하고 이렇게 가정하자. 편의상 가정하자는 거예요. 트랜스포즈 매트릭스가 항상 또 오사고널이라는 보장은 없거든. 네. 근데 이제 직규 행렬이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트랜스포즈는 요거가 열 벡터가 그러니까 컬럼 벡터가 행 벡터, 로우 벡터로 쭉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요거 3차 시스템에 대해서 그대로 집어넣으면 자, 이런 관계가 있었잖아요. 이런 관계. A바나 AC죠. 관계 쭉 유도하면 자, 여기 그러니까 이제 이 컬럼 벡터와 컬럼 벡터 사이의 관계식은 이런 관계가 있다. 또 B 매트릭스도 마찬가지다. 이런 관계가 있다. 그래서 요걸 딱 대입을 하면 이런 폼이 나오는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 변화 행렬이 존재한다는 것은 T3가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 뭐예요? C의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얘기가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C 행렬을 갖다가 컨트롤러빌리티 매트릭스, 가지성 행렬이다 정의한다는 거예요. 지금 3차 시스템을 예를 들어서 들었으니까 컬럼이 3개인데 이게 N차면 이제 N개로 확장되는 거죠. 이렇게. N차 시스템. 예. 그래서 이 가제성 행렬이 예, 넌 싱귤러 할 때, 즉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닐 때, 플랭크를 가질 때, 그 컬럼 벡터가 서로 선형 독립일 때, 그 시스템 AB는 컨트롤러블하다. AB가 컨트롤러블하다면, 제어 가능하다면 당연히 A바 B바 또는 AM, BM 어떠한 스테이트 벡터에 대한 행렬 AB에 대해서도 역시 제어 가능하죠. 그러니까 스테이트 벡터를 변환했다 해가지고 그 컨트롤러비티 성질이 변할 수는 없는 거지. 그리고 뭐 나중에 에스티메이트 디자인에 이제 가관측성 이제 observer canonical 폼이 나오는데 역시 observer canonical 폼에 해당되는 매트릭스 AB에 대해서도 역시 컨트롤러빌리티를 따져보면 AB, AM, BM 또는 A바 B가 컨트롤러블 하다면 AO, BO도 당연히 컨트롤러블 하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가지어성, 컨트롤러빌리티 성질을 잃어버리는 그런 예를 들었는데 바로 이제 요 폴 제로 캔슬레이션이 일어날 때, 폴 제로 캔슬레이션이 일어날 때는 이 첫 번째 모드 이 입력 U가
입력 이제 입력이 돼서 이제 출력이 나오는데 이게 입력이 그 출력이죠. 근데 이렇게 폴 제로 캔슬레이션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가제성 행렬이 딱 봐도 이게 이제 G0가 어떻게 돼요? P한 것 같을 때 이럴 때는 이제 요게 요 디터미넌트가 0이 되게 돼 있습니다. 뭐 랭크가 하나 빠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디터미넌트가 이제 0이 된다는 얘기는 싱글러해진다는 거예요. 네. 네, 요 예를 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컨트롤러빌리티를 잃어버리는 경우, 분모 분자가 지워지는 경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분모의 요 모드는 날아가잖아요. 분모도가 사라지게 되잖아요. 예, 이 제로에 의해서. 예. 아주 특별한 경우죠. 그래서 실제 피지컬 시스템에서 이런 경우를 그런 실제 예제가 있으면 좋겠는데 교과서에 그런 예제를 좀 소개를 시켜주겠는데 그건 또 없거든.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 네. 수학적으로는 뭐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 그런 경우를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할 때 그런 예가 좀 나도 발견을 잘 못한 것 같아. 그건 이제 그 시스템에 대한 경험이죠. 네, 오늘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이제 어떤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할 때 그게 바로 시스템에 대한 이해죠. 어떻게 보면 뭐 예를 들어서 그 컨트롤 엔지니어도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그 제어 분야가 다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동차 예를 들어서 뭐 크루즈 컨트롤 전문이 있고 뭐 로봇 제어하는 사람도 있고 드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그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로 이런 거에 대한 이해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가 그 모든 시스템을 다 이해한다? 그렇지 않지.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죠. 교과서에 얘기하고 실제 그 시스템에 대한 이해는 다른 얘기예요. 여기 이제 특별히 대학원생들은 이제 자기 각자 전공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그 제어를 전공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떠한 뭔가를 전공했다는 것은 그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깊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컨트롤 시오리는 동일하지. 컨트롤 시오리는 뭐 어, 전기전자 또는 뭐 다른 공학 학과에서도 요 이론은 똑같은 이론을 배웁니다. 예, 이 책을 그대로 쓴다는 거예요. 아마 이 책의 저자도 아마 일렉트리컬 엔지니어일 거예요, 아마. 프랭클린 교수가 아마 일렉트리컬 엔지니어일 겁니다. 내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원리는 동일한데 그런 거죠.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그 이해가 깊다는 것은 바로 이런 면일 것이다. 이런 면. 예, 폴제로 캔슬레이션이 일어나는 이러한 예를 갖다가 이게 어떻게 보면 시스템에 대한 이해라고 볼 수가 있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이게 좀 말이 길어지는데 어떤 경우에 폴제로 캔슬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야. 그 시스템이 어떤 동작을 할 때 아주 스페시픽하게 들어가면 그런 걸 볼 수 있는 거지. 교과서에 이제 여러 가지 예제가 그 예제 하나하나가 사실은 그 거의 그 전공 분야 하나하나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전문적인 분야들을 볼 수 있는 거거든. 어떤 것은 자동차 모양도 나오고 어떤 경우 테이프 드라이브 시스템 나오고 어떤 경우 뭐 하드 디스크 요즘 잘 안 나오지만 그런 것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런 하나하나가 다 그 어떤 그 제어 시스템을 전공하는 사람에게는 그 시스템에 대한 이해, 그 하드웨어에 대한 이해, 그 메케닉스에 대한 이해, 그 제어 시스템에 대한 이해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요 대목에서 참 얘기하고 싶은 게 그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있잖아요. 참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생각하면 너무나 아까운 기술입니다. 참 기가 막힌 기계 기술이거든. 그래서 옛날에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그 어떤 컨트롤 컨퍼런스 가면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세션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요즘은 근데 거의 하는 사람이 없죠. 근데 이제 뭐 저기 옵티컬 디스크 이게 뭐지 요즘 나오는 게 뭐지 그거죠 SSD 솔리드 스테이트 디바이스라고 하죠. 그거로 바뀌면서 그 하드디스크라는 게 이 디스크가 돌면서 리드라이트 헤드로 그 전자기전 현상으로 데이터를 읽는 거잖아요. 참 너무나 아까운 기술입니다. 참 그렇다 아깝다고 버리지 않을 수도 없고 참 이게 시대의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라니까. 그래서 나도 들은 얘기야. 나도 전문가 아니까 옛날 한양대 어무개 교수가 그 전공하는 교수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의 리드 헤드를 이 어떤 그 클리어런스를 제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제어 기술이 비행기가 지상 3m에서 나는 거 똑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느낌이 파고던데. 그러니까 비행기가 고도 3m를 유지하면서 이 날아가는 제어와 똑같은 문제라는 거야.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말 하더라고. 그 정도로 정밀 제어가 비율하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옛날에 하드디스크 써봤지만 뭐 그렇게 뭐 오류나고 별로 없잖아. 참 놀라운 거지. 이 아까운 기술을 버려야 하다니 참. 또 하나 버려야 될 기술이 또 있잖아. 뭔지 맞춰봐. 너무나 아까운 기기 기술. CD? CD 뭐 엔진, 내연기관, 내, 내연기관도 기가 막힌 기계거든 이게. 내연기관. 근데 내연기관이 이게 없어질 운명이 처했잖아. 이거 내연기관 없어지기는 너무 아깝다.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연기관 이거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것도 기가 막힌 기계거든. 그 사이클에 의해서 그 뭡니까 나도 뭐 전문가니라 잘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지만 그 내연기관이라는 것도 참 놀라운 그 정말 그 기계거든. 근데 그것도 이제 완전 모터 제어에 의해서 전기자동차로 이제 전환될 것 같잖아요.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은 아깝죠. 내연기관. 옛날에 그래서 이제 내연기관 또 제어 전공자들도 꽤 많았죠. 요즘은 거의 잘 안 하죠. 예. 현대차에서도 이제 더 이상 엔진 개발 안 하겠다고 그럴 정도니까 참 아깝습니다. 하드디스크하고 내연기관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아까운 제어 기술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 네, 어디 무슨 얘기하다 여기 넘어왔어요? 이게 이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컨트롤빌리티를 잃어버리는 그런 것은 이제 어떤 그 시스템에 대한 아주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넘어갔는데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어떤 그 각각 대학원 연구실에서 뭔가를 전공할 때 그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깊게 가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거 이상 중요한 건 없어요. 제어 이론 내가 볼 땐 PID만 잘 알면 돼요. 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PID. PID 하나라도 제대로 이해하라. 예. 칼만 필터 옵티멀 컨트롤 몰라도 좋으니까. 몰라도 좋은 건 아니지. 알아야 되는데 PID에 대한 개념 좀 확실하게 해라. 그게 여러분들 어디 가서도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모델 캐노니컬 폼에 변환하는 것은 결론은 이거였죠. 모델 캐노니컬 폼으로 변환시키는 이 트랜스포지 매트릭스는 아이겐 벡터로 구성된 매트릭스. T1, T2, T3는 아이겐 벡터를 의미한다. 여기 이제 교과서에서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 아이겐 벡터는 인디펜던트 하지만 반드시 오사고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거 인버스가 이렇게 트랜스포즈 관계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가제성 행렬을 유도할 때는 오사고나라는 걸 가정하고 유도를 했는데 모든 변화 행렬이 더 오사고나라 하지는 않다. 단 T1, T2, T3는 선형 독립이어야 한다. 선형 독립이란 말은 이건 이제 그 3차 시스템이니까 우리가 3차원 공간으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 엘리멘트를 3개 갖는 그 벡터들은 이 T1, T2, T3의 컨비네이션으로 어떠한 벡터든지 표현할 수 있다. 그 의미죠. 그래서 그걸 이른바 베이시스라고 하지. 그러니까 이 T1, T2 선형 독립인 벡터를 그 n차원 공간에 기저라고 하고 기저라고 번역을 하죠. 베이시스. 그 베이시스라는 의미는 어떠한 엘리멘트 3개를 갖는 벡터라도 이 T1, T2, C3의 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T1, T2, T3가 마치 그러니까 정말 베이시스 같잖아. 이걸 뿌리를 해가지고 뭐든지 조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 의미죠. 독립이라는 의미는 그겁니다. 예, 그래서 이 예가 있죠. 예, 이건 2차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겐 벡터를 구성해서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리스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캐노니컬 폼에 대한 얘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테이트 이퀘이션에 대한 그 다이나믹 리스폰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2장, 3장에서 라플라스 변환, 부무수 전개, 역변환 이 과정을 통해서 응답을 구했듯이 여기서도 이제 1차 열린 비방에 대한 그대로 이건 물론 벡터 이퀘이션이죠. 또 라플라스 변환이면 응답은 이렇게 예, 또 이상해지네요. 그래서 요거를 예, C를 곱하기 전에 C를 곱하면 이미 아웃풋으로 넘어가는 건데 요 스테이트를 보면은 요거는 이제 만약에 뭐 3차 시스템이라면 X1, X 이렇게 요 1차 예, X1, X2, X3에 대한 그래서 이 항도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요거 각각에 대해서 역변환,
역변환해주면 여기 S죠. S인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X1t, X2t, X3t를 구할 수 있는 거지. 이게 그걸 의미하지. 역변환. 근데 이게 만약에 뭐 2차 시스템, 3차 시스템이면 해볼 만하지. 예, 뭐 3차 시스템 정도라고 하더라도 역행열 뭐 해볼 만하다 이거야. 근데 그게 만약에 이제 그 n이 자꾸 증가하면 이건 감당하기가 힘들지. 예, 어떤 한계가 있다는 얘기지. 근데 여러분들 교과서 예제는 또 뭐 2차 아니면 3차밖에 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역행열을 구해서 또 라플라스 역변환을 통해서도 충분히 응답을 구할 수 있죠. 실제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상태 공간 모델과 전자함수 모델의 서로 상호 비교를 이렇게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응답인 경우에도 이렇게 자연응답, 강제응답으로 얘기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상태 공간 모델에서는 여기 이제 이렇게 상태 공간, 상태방 정식의 시간응답에 대한 어떤 제너럴한 솔루션이 되는데, 이건 라플라스 역변환은 아니죠. 라플라스 역변환은 아니고 그냥 미방에 대한 바로 해지, 미방에 대한 솔루션인데, 네, 여기 있죠. 예, 여러분들은 이제 교과서에는 하나의 시오림, 수학적인 정리로서 이게 이제 이런 이제 1차 스테이트 이퀘이션의 솔루션이에요. 솔루션은 이렇게 표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유출을 해보라고 했는데 보세요. 이게 이제 요거의 라플라스 변환은 이런 형태잖아요. 그렇죠? 요거의 역변환이 이제 결국 시간응답인데 요걸 딱 보면은 이렇게 요 부분은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제 A가 매트릭스 때문에 이런 건데 지난 시간에 했죠? 만약에 L을 S-A분의 1 이거의 역변환 이건 exponential 그냥 AT가 되겠네. 이렇게 되겠지. S-A 이렇게 표시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A 대신에 스칼라 A 대신에 매트릭스 A가 들어간 거죠. 그럼 S는 SI로 바뀌고 이거는 exponential AT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확장할 수 있겠지? 네.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와닿지 않을 것 같은데 예. exponential AT와 여기서 나오는 exponential AT와 여기서 나오는 UT의 convolution 그게 이제 두 번째 파트인데 첫 번째 파트를 그래서 제로 인풋 리스폰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U가 0일 때의 리스폰스는 요거 얘만 나오죠. 두 번째 파트는 제로 스테이트 리스폰스. 만약에 초기치가 0이다. 그럼 응답은 얘만 나오죠. 그러니까 선형 시스템의 솔루션은 이렇게 제로 인풋 리스폰스 플러스 제로 스테이트 리스폰스의 조합이다. 교과서에서는 이제 제로 인풋 리스폰스 요것만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예제는 없어요. 요거 나와 있죠. 요걸 계산하는 것은 안 나와 있고 요건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 근데 요건 이제 좀 착각하기 쉬운 것이 그럼 이게 자연응답이게 강제응답이냐? 그건 아니에요. 또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닌 게 왜냐하면 이제 초기치가 0이더라도 자연응답은 나오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초기치가 0이면 얘가 사라지죠. 얘가 사라져 버리는데 그럼 초기치가 0일 경우에 여기에 이제 자연응답과 강제응답이 이렇게 합쳐져 있다는 얘기거든. 이게 조금 잘 와닿지가 않지. 네. 그러니까 초기치가 0이 아닐 때는 자연응답은 얘와 여기에서 일부가 합쳐진 것이 자연응답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건 연산을 해봐야 하는 건데 여러분들 교과서 예제에도 그거 연산하라는 예제는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지난 시간도 얘기했네요.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그 선형 시스템, 그 리니어 시스템 코스에서 주로 이제 이런 솔루션을 주로 다루죠. 네. 그다음에 이제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자 이게 이제 어떤 그 전달함수 HS라고 할 때 분모의 일차항들, 분자의 일차항들을 볼 수가 있잖아. 그럼 이제 그 여러분들이 3장에서 이렇게 어떤 시스템의 응답이라는 것은 임펄스 리스폰스와 인풋의 콘볼루션이라고 있는데 이거의 라플라스 변환이 여기서 전달함수가 정의가 된 거죠. 그리고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입력이 exponential st 이런 지수함수 형태를 갖는다. 이때 s를 갖다가 이제 generalized frequency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generalized frequency다. 그러니까 s는 실수일 수도 있고 복수수일 수도 있고 허수일 수도 있는데
뭐 일반 프리퀀시란 말인데, 그러니까 이제 실제 어떤 그 함수를 생각한다면 정연파를 생각하면 S가 플러스 마이너스 J 오메가 형태로 들어가죠. 네, 그런 형태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응답은 바로 전달함수 곱하기 엑스포넨셜 ST 이런 관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주파수 응답도 유도가 됐었던 거지, 이렇게. S값지, 예. 리소스가 부족하다고 지금 응답이 이상하네. 이렇게. S가 J 오메가 할 때, S가 마이너스 J 오메가 할 때. 이렇게 응답이 나오죠. 요거의 컨비네이션 더해서 둘로 나누면 얘가 되죠. 이렇게. 정연파 입력에 대한 주파수 응답을 이렇게 끌어냈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만약에 이런 입력이 들어간다. 예, S를 제너럴라이즈 프리퀀시라고 생각할 때 그러면은 응답은 이렇게 나오죠. 근데 만약에 입력이 0이다. 입력이 0. 지금 컴퓨터가 이상한데? 저기 줌 잘 들립니까? 잘 들립니다. 네, 지금 리소스가 부족하다고 계속. 그래서 그러면은 봅시다. 이게 no forcing function 입력이 0이라 그런 얘기 볼 때 그럼 얘만 나오겠죠? 여기서 이제 입력이 0인 경우에 근데 초기치를 가질 수 있잖아. 마치 진자가 이렇게 초기치 있으면 입력이 염려도 이렇게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 케이스로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면 진자 예제가 참 많이 나오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 여기서 자, 입력 0일 때, 입력 0일 때는 얘만 응답이 나오겠죠. 근데 이 응답이라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이 내추럴 모드의 컨비네이션으로 나올 것이다. 마치 여러분들 그 전달함수에서 그 자연응답이 그 일차항들, 그죠? 포를 지수로 갖는 그 일차항들의 조합이었잖아요. 마찬가지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요 일차항들 PI의 조합으로 이렇게 응답이 나오겠죠. 요 제로 인풋 리스판스. 그러니까 제로 인풋 리스판스는 자연응답의 일부죠. 자연응답과 일치하진 않지만 자연응답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또 자연응답 일부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스테이트 이퀘이션을 집어넣으면은 X = AX, B 집어넣으면은 여기 집어넣으면은 이런 관계식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자, PI-A X0 = 0 이런 관계식이 나오잖아요. 이걸 근데 초기치가 일반적으로 0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요거에 역행렬이 존재해야 되겠지. 아니 역행렬이 존재하면 안 되죠. 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우리 저기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이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 디터미넌트가 0이 되어야 된다는 조건. 결국 여기서도 캐릭터리케이션, 특성 방정식이 동일하게 어떤 유도가 되는 거지. 예,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트랜스미션 제로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그 7장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스테이트 이퀘이션 A, B, C, D가 주어졌을 때 그 제로는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게 결론이거든. 이렇게 하면 제로를 구할 수가 있다. 아니 물론 이거를 전체를 뭐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 구하면 되지 않느냐. 맞죠. 물론 그렇게 하면 돼요. 되는데 A, B, C, D를 가지고 다이렉트리 분자의 다항식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이제 그 트랜스미션 제로라는 개념이거든요. 이게 트랜스미션 제로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그 이런 거죠. 어떤 유의꼴 이렇게 이제 제너럴라이즈 프리퀀시에 해당되는 지수 함수가 들어갈 때 이렇게 응답이 나오는데 어떤 특정 프리퀀시 GI 이게 이제 제로에 해당되는 건데 이런 프리퀀시에 입력이 들어갔을 때 응답은 나오지 않는다. 예, 응답이 나오지 않는다. 물론 스테이트는 움직일 수 있어요. 스테이트를 움직일 수 있는데 응답은 나오지 않는다. 이걸 3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지. 예, 이게 이제 어떤 전달함수 분자를 0으로 만드는 그런 특정 프리퀀시, 그게 제로의 프리퀀시라고 얘기했는데, 자, 전달함수가 이런 형태를 가질 때 S 이꼴 그렇죠? 여기 S가 플러스 마이너스 j 오메가면 얘가 0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전달함수가 0으로 떨어지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 어떤 경우냐는 거예요. 예, 요게 인풋 프리퀀시가 입력의 주파수가 이 제로와 일치할 때 그때 응답은
0이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강제응답은 0이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입력의 주파수가 제로의 프리퀀시와 같다는 얘기는 정연파 하나 예를 들었죠. 정연파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요거에 대한 입력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이렇게 되잖아요. 캔슬되죠. 그러니까 분모 문제가 딱 지워지니까 자연응답만 남잖아요. 자연응답만. 그리고 이제 그래서 강제응답 파트는 사라졌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지. 여기서는 똑같은 건데 제로에 해당되는 프리퀀시에 입력이 들어갔는데 스테이트는 움직여요. 그리고 스테이트 움직인다는 얘기는 자연응답은 나온다는 거예요. 자연응답 나오는데 출력, 최종적인 강제응답 출력은 0이다. 그걸 그대로 스테이트 이퀘션에 집어넣는 거죠. 그럼 이런 폼이 나오지. 여기서 결국 이런 식이 나오고 초기치와 유제로는 일반적으로 0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갖다 일반적으로 0이 아니라는 얘기는 non trivial solution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수학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만족하려면 디터미넌트가 0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결국 분자의 당식에 해당된다. 네, 그런 얘기죠. 실제 예를 들어서 이런 전달함수 교과서 예제가 있는데 S 있고 마이너스의 지루를 갖는 전달함수에 대해서 이런 입력을 넣으면 일치하죠. 그러니까 제로에 해당되는 제너럴라이즈 프리퀀시에 입력이 들어가요. 실제로 이렇게 익스포넨셜 함수로 이렇게 입력을 넣는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지. 수학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데 이런 입력이 될 때 어떻게 돼요? 이 디터미넌트가 0으로 떨어지죠. 그러면은 출력은 0이 된다. 여러분들 실제 시뮬레이션을 해봐요. 교과서에서 시뮬레이션은 없잖아. 어떻게 하냐면 매틀랩 함수를 이용해서 이 전달함수를 주고 입력을 이렇게 지수함수를 줘봐요. 정말 입력이 안 나오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나도 안 해봤거든. 수식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건데 교과서에서 이렇게 솔루션 구했지. 그런 입력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냐? 이게 유제로. 그러니까 t가 0일 때는 1이니까 어떤 유제로에서 이런 입력이 일어난다는 얘기죠.